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7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57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만당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1057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당꾼이 카이도와의 결전을 이야기하던 중 히요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요리는 말하죠. 불타 마땅한 쿠로즈미. 근데 쿠로즈미가 불타 마땅하다고 말하는 히요리, 이 부분 굉장히 원피스 스토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은 연좌제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에 가장 어울리는 예시는 로저 거프의 대화일 겁니다. 로저는 거프에게 에이스를 맡기며 말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죄는 없어. 그렇죠, 원피스에서 아버지의 죄를 가족에게까지 묻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즉 악당입니다. 근데 이번 1057화에서 히요리는 오로치가 불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쿠로즈미가 불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쿠로즈미 가문은 과거 쇼군 가문이 코즈키가를 섬겼던 5다이묘 가문 중 하나였지만 오로치의 할아버지는 쇼군 자리를 넘보고 다른 다이묘들을 내란으로 위장하여 하나씩 독설해갔고 결국 이 사실에 들통나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 이후로 연좌제처럼 쿠로즈미 일족이라면 누구든 목숨을 위협받게 되죠. 그렇죠, 연좌제는 일상적인 사회에서도 나쁜 행동이지만 원피스 세계관을 투영시켜 본다면 이런 연좌제의 가치관은 악당이나 하는 행동들입니다. 즉, 히요리가 쿠로즈미 가문이라는 것 자체로 불타 마땅하다고 말한다면 히요리는 악당 같은 마음을 갖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도대체 오다스는 왜 이런 장면을 그린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만당꾼은 카이도와의 결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만당꾼답게 어느 정도 MSG가 들어간 이야기라는 거죠. 즉, 이후 등장한 덴지로와 히요리는 만당꾼의 이야기를 돕기 위한 상상 같은 장면 혹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며 실제 히요리와 덴지로가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쌤은 쿠로즈미 가문이라고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장면은 나쁜 행동으로 그릴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쿠로즈미 가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장면도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와노쿠니 편은 끝났지만 오다쌤 성격이라면 쿠로즈미 가문의 화합을 위해 추후에 와노쿠니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한 건 플루톤이 와노쿠니에 있는 만큼 와노쿠니 등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음 주의 장면은 바다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야마토입니다. 결국 야마토는 동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그러면 밀짚모자의 적단의 10번째 동료는 누가 될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 1화에서 루피는 동료가 10명은 있어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즉, 이는 루피에게는 동료 10명이 있을 거라는 떡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밀짚모자의 작단의 완성은 루피 포함 총 11명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물론 루피 포함 10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루피와의 정반대를 걸어가며 마지막 대결을 펼칠 거로 예상되는 티치의 해적단은 티치를 지지하는 10명의 선장이 있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 검수염의 적단의 메인 선원들은 총 티치 포함 11명입니다. 다시 말해 루피의 적단의 상대가 11명일 것이기 때문에 밀짚모자의 적단도 루피 포함 총 11명이 되어야 하겠죠. 게다가 2018년 7월 24일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에서 오다 작가가 직접 언급하길 원피스의 스토리는 현재 80%가량 진행되었으며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다쌤은 말하죠. 작중 시점에서 1년 반 만에 10명을 모으려 했지만 아직 9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는 동료가 한 명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를 해석해보자면 루피를 제외하고 10명을 모으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인 거겠죠. 결정적으로 원피스 가이드북 그린 16쪽에 따르면 루피의 희망 동료는 10명 이상, 밀짚모자의 일당은 현재 9명. 신세계에서 최소한 1명은 더 동료로 가세라고 써있기도 하였죠. 즉, 징배 이후의 마지막 동료로 누군가 1명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강력한 동료 후보였던 키네모 모모노스케 야마토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밀짚모자의 적단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자는 역시 캐럿입니다. 저는 1056화 심층 분석에서 캐럿이 왕제의를 받았지만 캐럿은 아직 동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56화에서 네코마우시와 이누아라시는 와노쿤이 남아 코즈키가의 사무라이에서 모모노스케를 지켜야 한다기 때문에 다음 왕을 찾았고 그 왕을 해외에 나간 인재인 캐럿으로 뽑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캐럿은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는 한 캐릭터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그 사람의 의지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실예로 비비 역시 밀짚모자의 적단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알라바스타에 남아 국민들을 위해 왕이 되고 싶은 의지 역시 있었죠. 즉, 오다스는 그 사람의 의지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근데 캐럿의 의지는 해외를 나가고 싶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완다가 말한 캐럿이 페드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캐럿이 페드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에서 캐럿이 왕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페드로의 의지는 밀짚모자 일당의 세계의 영역으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페드로의 의지는 캐럿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즉 캐럿은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의 제의를 걷어차고 밀즈모제 적단 배에 몰래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역시 10번째 동료는 캐럿일까요? 분명한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쿠로즈미 떡밥이 제대로 안 끝난 만큼 와노 쿠니로 다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모노스케, 키네몬, 야마토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주장면은 이제는 적이라고 선언하는 로우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로 보아 로우가 헤어지는 게 슬픈 걸로 보이네요. 역시 1056화에서 끝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던 걸까요? 다음 주장면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모모노스케입니다. 역시 8살 꼬마이네요. 사실 모모가 애 같다는 이유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모모노스케는 8살이라는 거 다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장면은 드디어 끝나는 와노쿠니입니다. 와노쿠니가 끝나고 나올 에피소드에 관한 분석은 1057화 풀버전 및 자세한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장면은 모모노스케에게 밀즈모제 적단의 깃발을 준 루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는 지금까지 돌아다니며 자신의 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호크가 말한 것처럼 루피의 가장 가공할 힘은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잇따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즉 이번에도 루피는 와노쿠니에 자신의 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최후의 전쟁입니다.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합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해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면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 중심에는 루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루피는 세계정부와 전쟁을 펼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루피의 모든 편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마지막 장면처럼 말이죠. 루피가 도와줬던 알라바스타 왕국, 드레스로자, 하늘섬, 사나이 적단, 와노쿠니 등 심지어 의형제와 아버지가 있는 혁명군까지 모두가 루피를 돕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될까입니다. 저는 샹크스가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기서 예전 영상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갈 텐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꼭 필요한 얘기니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구간 설정을 할 테니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균형일 겁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균형은 사왕칠무의 해군 3대 세력의 균형이겠죠. 세계 정부는 신규 해적들의 범람과 사왕을 견제하고 전세계 바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본부와 왕해부와 칠무를 묶어 세력 균형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세계 3대 세력으로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3대 세력이 균형을 잃으면 세계의 평온은 무너진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3대 세력 중 사왕의 샹크스는 누구보다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로 샹크스는 흰섬을 만나 에이스가 검은수염과 싸우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샹크스는 에이스가 검은수염한테 패배할 걸 짐작했고 에이스의 패배는 정상결정까지 간다는 걸 예상했던 거죠. 더 나아가 흰섬이 승리하면 해군의 몰락, 해군이 승리하면 흰섬의 몰락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며 세계의 혼란까지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에이스가 티치를 쫓지 않도록 흰섬에게 부탁했던 거죠. 또 다른 실예로는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난입하려던 카이도를 막았습니다. 앞에 흰수염과 같은 예로 카이도가 정상결전에 난입했다면 흰수염과 카이도가 승리해 해군이 몰락하든 흰수염과 카이도가 패배해 해군본부가 승리해 사왕이 몰락하든 세계의 균형은 무너졌겠죠. 근데 샹크스는 균형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무고무 열매를 직접 찾아 조이보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샹크스는 균형을 지키며 조이보이를 만들고 조이보이를 기다렸다는 거죠. 즉 오다쌤이 창조한 캐릭터 주인공의 조력자 샹크스의 역할이 곧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와 티치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는 샹크스와 티치를 모든 표지에 함께 등장시키고 샹크스가 계속 티치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티치와 샹크스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마린포드에서 샹크스가 티치에게 한 대사입니다. 샹크스는 마린포드에서 난동을 피우는 티치에게 말합니다. 어떠냐 티치, 아니 검은수염. 이에 티치는 답하죠. 그만두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었어. 너희들과 싸우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렇죠. 티치와 샹크스는 싸움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의 상대이며 샹크스는 루피의 조력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클리셰입니다. 주인공이 조력자의 상대가 주인공의 상대라면 주인공의 조력자는 악당에게 죽고 그 악당을 주인공이 각성하며 물리치는 그림이 정석적인 클리셰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샹크스가 티치에게 죽고 루피가 티치에게 복수를 하며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이제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이 나오면 샹크스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쌤은 표지에서 많은 떡밥을 줍니다. 실예로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죽기 전 루피가 에이스 카드와 해고를 상징하는 카드를 보여주며 에이스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었는데, 원피스 874화 표지에서는 샹크스의 바지에 해골이 그려져 있다든지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을 태워버린다든지 등을 통해 죽음 떡밥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샹크스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죽음은 최후의 전쟁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티치가 샹크스에게 죽는다면 상황체계가 깨지며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을 견제하며 균형을 지키고 있던 샹크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계획을 시작하며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샹크스와 티치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저는 샹크스의 선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54화에서 샹크스는 원피스를 빼앗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빼앗으러 간다는 의미는 누군가 원피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피스를 갖고 있다는 의미보다 누군가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가 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조이보이가 올 때까지 균형을 지켰던 샹크스만큼 이제는 티치와 싸울 타이밍인데, 마침 샹크스가 원피스를 빼앗으러 간다고 이야기했다는 건 이제 샹크스와 티치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허리 맞다면 샹크스는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뺏기 위해 티치와 전쟁을 펼칠 겁니다. 다만 샹크스는 티치와 싸우며 원피스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뺏으려 하지만 클리셰대로 티치에게 패배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벤베크맨의 배신 후 샹크스가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